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명중 3명뿐인 것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 7명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사이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눕게 돼요. 어제까진 멀쩡했어요. 아침밥도 잘 드시고 시장도 다녀오셨는데요. 저는 이 말을 30년 넘게 응급실과 병동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 많은 분이 그날 이후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87세과 전문의 김성우예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종합병원 내과 과장을 지낸 후 지금은 노인의료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하고 있어요. 제 자랑 같기는 하지만 제가 몇 년 전 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그곳에 오신 어르신의 약 87%가 85세 나이를 넘겼어요. 엄청나게 높은 숫자이지요. 그 차이를 만든 건 특별한 유전자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어요. 딱 4가지. 아주 단순한 4가지 습관을 바꿨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오늘 영상은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꾼 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체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85세 넘어 100세까지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지금의 피로와 무기력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날이 남들보다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85세 이전에 무너지는 가장 흔한 4가지 원인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몸속에 물이 말라가는 것, 바로 만성 탈수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자주 마시는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몸속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물들이 몸속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어서 물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물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네, 중요해요. 아주 많이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르신들은 물을 참아가며 하루를 보내시죠. 물을 마시면 화장실만 잡고 가게 돼서 귀찮아요.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74세 이정숙 어르신은 늘 피곤하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오후엔 어지러워서 소파에만 앉아 계셨죠.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자꾸 까먹고 짜증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딱 하나 몸속 수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까지 3종류를 함께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 약들 몸에 쌓인 나트륨과 수분을 조용히 천천히 몸 밖으로 밀어내요. 거기에 더해 물도 거의 마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어요. 물을 적어도 하루 4컵 마시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꼭 드시라고요. 2주 후 어르신은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피곤이 덜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짜증이 줄었어요. 그게 바로 몸속 물 부족이 회복되는 반응이에요. 물 부족은 그 자체로 큰 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탈수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어느 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나타나요.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하게 되고 혈압은 올라가며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몸 안에 나쁜 것들도 잘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와 같은 노화 증상으로 둔갑하죠. 하지만 그건 나이가 아니라 물 부족 탓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이 말라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첫째, 소변색을 확인해 보세요. 맑은 연노란색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몸이 물 부족 상태라는 신호예요. 둘째, 혀를 거울로 보세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하얗게 갈라지거나 마른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 전체가 건조해졌다는 뜻이에요. 셋째, 피부를 살짝 꼬집어 보세요. 손등 피부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놨을 때 즉시 펴지지 않고 천천히 돌아온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물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 8잔이 좋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물을 들이붓듯 마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양보다 타이밍이에요. 억지로 물병을 들고 다니며 하루 8잔을 채우려 애쓸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건 젊은 사람에게나 맞는 방식이죠. 어르신들께 제가 꼭 권하는 방법은 하루 4번 딱 그 시간에만 물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밤새 말라있던 몸을 깨우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줘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죠. 두 번째는 점심 식사 전이에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 부담도 주지 않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마시는 거죠. 밖에서 움직이고 돌아온 몸은 알게 모르게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걸 보충해주는 한 컵이 몸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한 컵은 잠들기 1시간 전쯤이면 딱 좋아요. 너무 늦지 않게 미지근한 물을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밤새 물 부족을 막아주고 몸속 나쁜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꾸준히 물을 마시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해요. 이것을 실천한 분들 대부분이 3일에서 5일 안에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두통이 줄고 무기력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다니까요. 운동은 충분해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걷는 건 분명히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85세를 넘기지 못한 분들 중에는 매일 열심히 산책하시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그대로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왜일까요? 걷는다고 근육이 지켜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걷기는 지구력을 위한 운동이지 근육을 지탱해 주는 힘을 길러주진 않아요. 특히 다리, 엉덩이, 허벅지 같은 낙상을 막는 핵심 근육들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해마다 1%에서 2%씩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문제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심지어 폐렴 위험까지 높아져요. 근육은 우리가 앉고 일어나고 걷고 씹고 숨 쉬는 모든 행동의 뿌리예요. 그 뿌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78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처음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게 운동의 전부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근육이 부족했던 탓에 어느 날 걷다가 살짝 미끄러졌는데 고관절이 골절됐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식욕도 의욕도 함께 무너졌어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사라져요. 그리고 한번 사라진 근육은 되찾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걷고 계신가요? 정말 잘하고 계셔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간단한 근력 운동 몇 가지만 더해 주신다면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명 연장의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비싼 헬스장도 무거운 기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집안에 의자 하나 그리고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권해드리는 근력 운동을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기예요.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살짝 얹은 채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일어나요.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 넘어지지 않는 힘, 즉 균형과 하체 힘을 길러줘요. 다음은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벽이나 싱크대에 살짝 손을 얹고 두 발을 가지런히 붙인 다음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요.
그리고 2초간 멈췄다가 다시 내려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다리 순환을 돕고 계단 오르내릴 때 흔들림을 줄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 있기. 부엌 싱크대나 식탁을 살짝 짚고 한쪽 다리를 들어 10초간 가만히 버텨보세요. 처음엔 휘청거릴 수 있지만 하루하루 다르게 중심 잡는 힘이 살아나요. 이 세 가지 동작은 누워서 쉬다가도 할 수 있고 TV 보다가도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근력 운동이에요. 중요한 건 몇 번을 하느냐보다 매일 하느냐예요. 하루 10분 운동이 병원 시비를 막는다는 말. 그게 바로 이런 생활 속 근력 운동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대신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오늘 2번 하면 내일 3번 천천히 늘리면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 쿡쿡 쑤시거나 뼈가 아프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건 몸이 주는 신호니까요.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것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수없이 목격해왔어요. 바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는 약 때문이에요. 약이 사람을 고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빼앗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이야기가 약을 끊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계속 드셔야 해요. 다만 그 약들이 몸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70대 후반 이영철 어르신은 늘 착실하게 건강 관리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3가지 만성 질환이 있어서 처방받은 약을 성실히 복용하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근 들어 기억력이 뚝뚝 끊기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다리 힘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대화 도중에도 멍하게 멈춰 계실 때가 있었어요. 혹시 치매 초기일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특이 소견은 없었어요. 그 대신 혈액 속 비타민 B1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고 마그네슘과 코큐텐 수치도 기준 이하였죠. 이 어르신은 그 부족한 영양소들을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약물 때문에 잃고 있었던 거예요. 고혈압약 중 일부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당뇨약은 비타민 B를 천천히 고갈시키고 고지혈약은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코큐텐을 떨어뜨려요. 이 3가지는 그냥 보조 영양소가 아니에요.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맑게 하며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연료예요. 어르신께는 그날부터 식단에 기름진 생선과 바나나 견과류를 조금씩 곁들여 드시도록 권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는 보충제를 통해 보완해 드렸죠. 한 달 후 말이 또렷해졌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개선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다리에 다시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나는 약을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들이 내 몸속 영양분을 빼앗고 있었네요. 약은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약이 내 몸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도 꼭 점검해야 해요. 정기적인 피 검사 1번 그리고 식탁 위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돌아와요. 이럴 테면 아침에 바나나 하나를 곁들인다면 심장과 신경에 필요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고 점심 반찬에 고등어나 꽁치처럼 기름진 생선을 올리면 그 안에 오메가-3와 코큐텐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요.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드셔도 좋아요. 이렇게 식탁 위에 놓인 하나의 음식이 약이 놓친 빈틈을 채워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혹시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4번째 원인은 병이나 약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신체 질환보다 이 문제가 사람을 더 빠르게 무너뜨린다고 믿어요. 그건 바로 말하지 않는 삶, 관계의 단절이에요. 흔히들 고립은 단지 외로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큰 신체적인 위험 요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지치게 하고 뇌의 감정 조절 기능까지 무디게 만들어요. 말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고 감정은 가라앉으며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에너지를 잃어가기 시작해요.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80세를 넘기셨지만 건강도 괜찮고 약도 많이 드시지 않던 분이었어요. 부지런히 혼자 밥해 드시고 마당 화초도 돌보셨죠. 그런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전화를 받는 것도 귀찮아 경로당도 더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로 인한 몸의 변화는 딱 1년 만에 찾아왔어요. 혈압이 오르고 잠이 들지 않고 밥맛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운이 없다며 병원에 오신 날 저는 그분의 혈압보다 그분의 얼굴빛을 더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표정 속엔 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통화를 하세요. 자식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그게 약이 될 거예요. 처음엔 시큰둥하셨지만 자녀와의 통화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힘이 붙었고 불면도 줄고 식사량도 늘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외로움은 병이에요. 하지만 약도 있어요. 그 약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하루 10분의 대화, 일주일에 한 번의 외출, 경로당에서의 노래 한 곡, 복지관에서 나누는 안부 인사. 그건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살리는 치료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물을 마시고 근육을 지키고 영양을 보충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산.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다 좋은 얘기지.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렵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얘기를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려 해요. 먼저 84세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둘 다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었어요. 체중은 줄고 기운도 없고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하셨어요. 병원 약은 잘 챙겨 드셨지만 피로는 더해졌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물을 하루 4컵, 식사에 견과류 한 줌, 하루 10분 앉았다, 일어나기, 그리고 딸과 통화 한 번.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두 분은 서로 약속하며 시작하셨어요. 물부터 마시자. 밥 먹을 땐 견과류를 먼저 씹자. 저녁엔 둘이 마주 앉아 다리 들기 운동을 하자. 그리고 3달이 지나고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두 분의 혈압은 안정됐고 근육량도 약간 늘었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린 이제 다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 말 정말 웃으며 하셨어요. 또 한 분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배우자 없이 오래 사셨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어요. 제가 복지관 노래 교실을 권했을 때 할머니는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데 질색이에요. 그렇게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우연히 음악 소리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그 복지관 직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김 할머니가요. 요즘 복지관에서 제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셔요. 그 뒤로 할머니는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게 됐어요. 한국의 노래가 한 번의 외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이 4가지를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바꿔도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해요. 마치 말라있던 화분에 하루 한 컵 물을 준 것처럼요. 지금 70세든 80세든 절대 늦지 않았어요. 몸은 바뀌어요. 그리고 몸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 전체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물 한 컵,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견과류 한 줌, 전화 한 통. 이 중 어느 하나든 일주일에 단 3번만 실천해도 몸은 기억해요. 그게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전해질 때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할 때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물을 3컵밖에 못 마셨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신 거니까 성공한 거예요. 운동을 깜빡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손자, 손녀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과 정답게 지내는 것.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이 아끼는 분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